매부쇼 잡고 뉴스 공장 찍고 당선으로 고고싱 당당한 청년들의 매부쇼 4부 리그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이분을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냥 땜빵인 것 같은데. 네, 오늘 당당 핫숙을 방문해 주셨는데 오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청년들이 하는 무슨 토크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예. 내가 가도 될까, 꼰대가. 근데 또 아마 이제 꼰대가 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롤이 부여되면 충실하게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네, 고맙습니다. 난 상민 씨가 진행자인지도 몰랐어요. 그렇습니까? 사기당했습니다. 네. 우리, 어떠십니까? 우리 박원석 전 의원 처음 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네, 의원님한테 하면 되나요? 카메라를 보고 하는 거죠? 자기소개를 내가 8번을 나왔는데. 네네네. 네. 저는 이번에 한 달 전에 네.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에서는 가장 MZ를 담당하고 있는 봉건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의원님 오신 자리에 제가 네. 수의복을 입고 수의복을 있는 것도 참 민망한 일이긴 한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내외 수의복 입을 때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예. 수위에 네. 이름은 안 써요. 수번만 있고. 그렇습니까? 네. 또 경험자로서. 독특한 수위를 입고 있어요. 또 막상 구속이 되면 또 심정이 어떻습니까? 또 경험자로서. 네. 이분 또 구속되는 게 소원이에요. 항상 그 꿈을 꾸거든요. 시작부터 오늘 뜨겁네요. 드림스컴플이니까.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예전에 뭐 대학 다니고 이러던 시절에 구속은 예. 뭐 너무 많은 일이어가지고 너무 흔한 일이어서 주변에 네. 군대 아니면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나도 왔구나 내 차례도 뭐 네. 이런 거지 뭐 하늘이 무너지거나 인생이 끝나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들어가면 또 거기도 살만해요. 다 사람 사는 데고 거기에 삶이 있어 또. 그래요? 형님 살만하답니다. 그때 시기랑 지금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또 그때보다는 밥이 또 맛있겠네요. 밥도 더 낫고 예. 춥지도 않고 그때는 예. 추웠어요 너무. 지금은 난방이 또 안 되니까. 매트도 다 있고. 네. 요즘은 뭐 좋겠네요. 많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안이 되네요. 거기 가서 또 종교 활동도 하고, 또 그러면은 얼마나 또 보람된 라이프겠어요. 뭐 보낼라 그러네. 가는 게 소원이니까. 네. 뭘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네네네네. 아주 독한 말들을 아주 쏟아낼 겁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그렇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저만 가지 않고 이제 네. 한 명은 더 잡아서 같이 간다라는 마인드로 누구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 잘 모릅니다. 저를 자꾸 노려보시는데. 그래요. 오늘, 의원님 모신 이유는 네. 사실 메인 주제가 있습니다. 네네. 이 명태균 이슈가 네. 지금 몇 개월째 계속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말이에요. 전소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주제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명태균 이슈에 대해서 좀 비하인드 스토리 아시는 게 좀 있으면 좀. 제가 그렇습니다. 비하인드까지는 아닌데 네. 요즘에 보니까는 뭐 이 평론가들 중에나 아니면 언론인들 중에도 명태균을 개인적으로 취재해가지고 지금이야 뭐 이제 그분이 구속됐으니까는 연락이 네.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취재해서 거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뭐 뉴스도 만들고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제가 처음 들은 게 작년 초예요. 작년 초. 그때 아마 윤 대통령 내외분이 G20인가? 거기 아마 캄보디아에서 했을 때 갔었잖아요. 네. 그때 뭐 앙코르와트 방문하는 게 네. 그 대통령 부인들 세션에 있었는데 거기 예. 안 가고 네. 어디 뭐 무슨 심장병 걸린 아이 집에 가가지고 네. 그때 사진 조작이니 아이를 어쩌니 안고. 뭐 이 논란이 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앙코르와트에 가지 않은 배경에 어떤 주술적인 이런 어떤 뭐가 작용을 했다. 거기 가면 이제 부정타고 별로 좋지 않으니까 가지 마라. 누군가가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썰이 많이 돌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예. 지금 보니까 아예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음. 명태균이 꿈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때 그래서 천공이냐 뭐 건진이냐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어요. 여권 주변에서. 네네네. 근데 천공도 아니고 건진도 아니고 더 위에 누가 있다. 그러면서 등장한 인물이 명태균이에요.
그래서 궁금하잖아. 네, 그렇죠. 명태균이라는 이름은 그때까지는 한 번도 안 들었고 보통은 이제 천공, 건진 이렇게 두 자로 불려야 되는데 그렇죠. 실명으로 부르니까 더 궁금증이 네, 생기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봤어. 네. 검색을 해봤더니 거의 기사가 안 나오는데 무슨 좋은 날이라는 기획사 대표로 네. 창원대학교에 기부를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창원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그 저랑 같은 정당, 그 경남도당 혹은 이제 창원 시 지역위원회 네.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아냐? 오. 그랬더니 알더라고요. 오. 그때 제가 전화한 분이 여영국 전 정의당 대표인데 예. 이번에 이제 명태균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네. 본인이 뭐 반박도 하고 했는데 그 여영국 의원이 안다 잘. 그래서 아니 뭐 역술인이에요?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 역술인 아니고 여론조사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고 선거 기획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근데 뭐 이런 말이 도는데 뭐 김건희 뭐 조언을 하고 뭐 그쪽에 비선이라는 소문이 도는데 맞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아닐 거고 아마 그 정도 아닌데 뭐 그만한 무슨 중앙정치 이런 게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때는 넘어갔지.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명태균 사태가 이제 초기에 확 번지면서 그 이름이 이제 저도 불현듯 다시 떠올라서 그때부터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었구나. 그때 만약에 뭔가 세상에 드러났다면 지금 같은 문제가 없었을 수 있죠. 근데 이미 뭐 그 이전부터 대선 때부터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은 얘기는 그분이 막후에서 어떤 그런 영적 조언을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서 난 무슨 역술인이거나 주술 얘기를 뭐 무속인이거나 이런 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네. 뭐 지금 이런 정치 브로커, 선거 브로커였던 거죠. 그럼 컨설팅을 그러면은 그때도 뭐 여영구 의원 뭐 직접 해주진 않았을 테지만 뭐 창원 지역에서 뭐 이렇게 하셨던 분인가요? 그렇대요. 예, 여기 소문도. 선거에 결합하고 예. 여론조사하고 네. 뭐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부업인가 보다. 본업은 역술인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사이드 접으로. 본업이 브로커였어요. 뭐 최근에는 뭐 업데이트된 어떤 얘기는 없습니까? 지금은 예. 워낙에 명태균 관련된 뉴스가 많이 터져가지고 네. 뭐 처음에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주로 이제 이 단독을 많이 터뜨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뉴스토마토가 아니고 모든 언론이 명태균 관련된 이런저런 무슨 녹취나 네. 또 강혜경 씨 이런 주변 분들의 그런 증언이나 이런 거를 쏟아내고 있어서 네. 특별히 새로운 문은 없어요. 그렇군요. 그 두 분은 그 명태균 씨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네. 맨 처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되게 어찌 보면 베일에 쌓여 있고 네. 약간 이런 분들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막 네. 그 내막에서 무언가 하고 계신 분들은. 근데 한두 번 이제 제가 의원님 하시는 방송도 보고 했는데 전화하면 그냥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방송에서. 전 그걸 보고. 셀럽이에요. 아니, 저는 그걸 막 방송 중간에 전화했는데 받아서 방송 끊었다 다시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처음 보는 현상이다. 처음 보는 분이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정말 바라는 게 뭘까? 그것들에 대한 해석들도 계속해서 난무하지 않습니까? 네. 맨 처음에 무슨 몸값을 올리려고 했다라고 하다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네네네. 뭐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고 약간 네. 이러다가 뭐 정말 이분이 원하는 게 뭐고 정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네. 이게 정말 그게 너무 궁금한데 네. 한 가지 또 안타까운 점은 그걸 절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연예인기가 좀 있으면은 바로 받거든요. 바로 받아서 허경영 총재 같은 분들은 바로 전화 받아. 안녕하세요, 허경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바로 라이브 네. 나우 뭐 제 기운을 받으세요 이런 거 해주거든요. 애들이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해줬거든요. 네. 허경영 총재. 네. 초등학생 때인가 그런 거 있었어요. 네네네. 처음 드셨을 때. 네, 그래요. 한지민 네. 소장님. 뭐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뭔가를 주름잡는 브로커에 대한 이야기들은 네. 꽤나 많이 무성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이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또 무속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사실 뭐 건진법사 또 천공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나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 뭐 소설이나 영화 속 이야기 아니야라고 치부될 수 있는 영역이 이제는 이렇게 정치 브로커가 개입되면서 국민적 관심이나 그러한 문제가 더 크게 키워졌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이 정도의 단순히 어떤 여론조사를 하는 그 기관의 장이 이런 대통령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번에 창원시도 보면 뭐 지구단위 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창원 산단에 대한 영역까지. 그리고 뭐 시장, 뭐 국회의원, 대통령 머리 꼭대기 위에 굴리면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일은 단순히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치 브로커의 영역대를 훨씬 더 뛰어넘는 영역대다 보니까 놀라움 뭐 금치 못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왔던 정치 브로커와도 좀 다른 영역대라서 사실은 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그럼에도 좀 거리감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명태균 씨가 이 김건희 여사 하루에 2,000통에서 3,000통에 가까운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렇죠. 네, 이거 얼마나 가까운 겁니까? 오늘 저희 어머니하고 문자를 4통 주고받았습니다. 네. 아니, 이따가 택배가 올 거야. 받아라. 저는 늦습니다. 그래. 내가 받을게요. 이걸로 4통만 했거든요. 아니, 연인 관계라고 해도 2, 3천 통 힘들지 않나요? 2, 3,000통은 뭘로 한 겁니까? 제가 방금 계산해봤는데 60분 곱하기 24시간 하니까 1440분이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뭐야? 1분에 최소 한 통 이상씩 하신 거예요. 네. 24시간을 봤을 때. 네. 의원님은 사모님하고 얼마나? 1년에 2,000통도 안 할 거예요. 대신 전화를 좀 하시는 그렇죠. 거죠? 아니, 그렇죠. 집에서 보고 할 말하고 그러지. 네. 무슨 문자를 1년에도 2,000통을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하루에 2,000통, 3,000통 했다는 거는 좀 과장이 있는 거고, 네. 일단은.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건데,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좀 독특한 게, 왜 누군가 그랬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네. 정치를 제대로 배운 건 아닌데, 예. 뭔가 아무튼 그 나름의 뭐랄까, 인사이트나. 신묘하다. 그런 게 있는 이상한 촌놈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도 속 키우다가 뭐 24살 때까지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어쩔 때 보면은 굉장히 이게 얕고 허접하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거.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 정치가 얼마나 얕고 허접한지 이런 거 우리가 느끼잖아. 근데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관련돼서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빅샷들이 다 등장을 해요. 예. 김종인, 뭐 이준석, 음. 거기다가 이제 뭐 오세훈 대통령, 오세훈, 홍준표.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인데 예. 대한민국 뭐 보수 진보를 다 망라해서 네. 대한민국 정치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근본 없는, 여기서 근본 없다는 게 뭐 그 사람이 뭐 그 인격적으로나 이런 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정체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 컨설턴트 예. 혹은 뭐 선거 기획자 이러면 대충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프로필을 쌓고 예. 그 맥락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이런 게 정치적 있잖아요. 기반. 근데 예. 전혀 그런 게 없는 예. 사람한테 저렇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마디로 휘둘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뭐 놀아나거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정치의 허접함이 또 한 번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는구나. 그런데다가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해요. 명태균은 너랑 더 친해. 내가 아닌. 또 이제 명태균은 쟤랑 더 친해. 이런 식으로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고. 네. 가족오락관 같아요. 네, 명태균이가 네. 구속되기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큰소리 빵빵 쳤잖아. 네. 내가 말이야, 누구랑 뭐, 사우나도 가고, 네. 뭐, 밥도 먹고, 네. 다 했어. 막, 네. 이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 구속시키면 그냥, 내가 다 폭탄 터뜨릴 거야. 한 달 만에 뭐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다. 예. 지금은 입을 닫았는데, 입 닫고 나서도 여전히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만 해도 뉴스타파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 관련된 비공개 여론조사를 13건을 했다. 오세훈은 딱 잡아떼고 있는데 저거 언제까지 딱 잡아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명태균의 주무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무슨 진짜 정치에 대한 남다른 식견과 직관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여론 조작이에요. 그걸로 사람을 현혹하고 그걸로 다른 여론조사를 견인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판짜기를 하는 게 그 사람의 주목이고 능력인 것 같아. 근데 그것과 손을 잡고 뭐 당내 경선 이런 것에 그런 정치인들이 임했다고 한다면 다 공범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과연 지금 검찰의 수사가 거기까지 나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또 한 번 이제 뭐 우리 정치에 있어서 시행착오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런 정치 브로커들이 그런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를 휘저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반성들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에요. 질적 저하가 낳은 어떤 단면이네요.
네, 정치에. 그런데 지난 주말에도 뉴스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이 한 명리학자가 등장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공적으로 뭔가 결정할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 명리학자, 그리고 무속인이 분야별로 7명에서 8명이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이 사법 리스크가 터졌던 그 시기, 2023년 12월에 명리학자한테 저 혹시 감옥 가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무슨 학술 원장이죠? 이제 류모 씨인데, 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네, 이분 갑자기 또 이게 갑툭질을 하셔가지고. 글쎄, 뭐 그분의 개인적은 모르겠는데. 네네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궁금했어. 네. 분야별로 있다고 했는데 그 분야들이 뭘까? 네. 외교 안보 분야, 뭐 네. 정치 나무 분야, 위키도 아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있는 걸까? 사전도 아니고 이게. 아니 보니까 아니면 뭐 야당 담당 뭐 이런 식으로 분야로 있는 걸까? 그게 네.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법사 내각도 아니고 이게. 아니 보니까 제2부속실을 설치하냐 마냐가 가장 큰 화두였는데 제2부속실 비슷한 게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것들 보면 이게? 계속 네. 이제 여사님께 조언하는 그룹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이 명태균 씨처럼 이제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무언가 경험을 가지거나 검증된 기능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명태균 씨 같은 분들인 것 또한 문제인 건데 이제 그런 공적인 판단들을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교적인 거나 역술적인 걸로 판단을 했다. 이거는 꽤나 큰 국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 호그와트도 아니고 뭘 좋은 제2부속실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대선 때부터 거론되어 왔던 게 참 우리가 듣기는 어려운 명칭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뭐 건진법사도 있었지만 뭐 화투신명, 마고할미도 등장을 하기도 이거 했어요. 왕자 그리시는 거 네. 이런 거 하고. 항문침 얘기 있지 않았어요? 맞아. 예. 봉침. 예, 봉침.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김의겸 의원이 관련돼가지고 이제 언론에다가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는데 중요한 건 그때 고발한다더니만 고발 결국 안 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각 분야별로 7, 8명의 무속인들이 이 김건희에게 조언을 준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다 듣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원하는 답을 주는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는 선별적으로. 네, 그 그렇게 보수는 이제 또 선별적으로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네.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7, 8명씩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요 명리학자는 이제 류동학이라는 명리학자잖아요. 네. 저도 이제 관련해서 검색해보니까 나오던데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이제 좋은 답을 구해줬기 때문에 작년까지도 12월이죠. 그때까지 답을 줬다라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 명리학자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까? 아니면 좀 잊혀지는 포인트입니까? 아니 근데 저런 게 더 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말대로 예. 여기저기 저런 사람들하고 그 김건희 여사가 네. 이런저런 소통을 하면서 뭘 묻고 예. 거기에 의존하고 이랬다면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 그런 어떤 무속인 혹은 뭐 역술인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 대통령 부인한테 자기가 조언을 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다 갖고 있어, 다. 녹음이 됐든 문자가 됐든 다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마케팅에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제 그립이 있으니까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그립이 조금만 느슨해지면은 쏟아질 거예요, 저 얘기가. 근데 그런데다가 뭐 내가 구속되냐 이런 것까지 지금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국정 운영 과정에서 김건희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이 될 때마다 혹은 대통령실이 이런저런 어떤 이슈의 중심에 설 때마다 그런 걸 가지고 조언을 구하거나 의견을 구하거나 했다면 이거 이제 무속인들하고 김건희를 통해서 김건희 씨를 사이에 놓고서 일종의 국정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랬다는 흔적이 드러나면 정말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세간에서 의심을 갖고 있듯이 무슨 역술, 무속 이런 게 국정에 개입했다. 이런 게 확인될 수 있는 거거든. 저는 뭐 그렇게까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 불행한 상황이 올 것 같아, 느낌이. 그리고 저거보다 더 이제 심각한 이런 문제를 마치 점쳐가지고 예전에 그 무슨 저 신녀 찾아가가지고 그 신녀가 점지해주는 대로 뭐 하고 이랬잖아요. 네. 과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게 이 정부에서. 참,
불행한 일이죠. 나올 거면은 한꺼번에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명씩 나오지 마시고 이제 무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그분들도 장사해야 되는데. 아, 네. 아니 근데 그분들은 왜 이렇게 속세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아, 참. 아니 네. 당연히 그 역술 무속은 속세에 관심을 둬야 돼요. 아, 그래요? 그분들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내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래요? 그분들은 세상 일에 가입해 먹고 살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김건희 여사가 설마 이렇게 구속되냐 물어봤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명리학자한테 가서 이게 나 구속되나 이렇게 물어봤을 리가. 남편은 못 믿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 떨어졌다고 봤으니까. 아, 아니 여기 노종면 의원님이 하신 거 보니까 네네네. 뭐 보통 막 이제 예를 들어서 기사 같은 거 찾아보거나 했을 때 그 보통 안부 인사를 먼저 묻거나 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이걸 물어보는데 네. 그런 정황이 없고 그냥 딱 6글자만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존에도 무언가 이야기가 되었던 게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노종면 의원께서 짚어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사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주의 포토제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진희 소장님 먼저 살펴볼까요? 네, 저부터 보여드려야겠죠. 요거 사진은 예, 요겁니다. 네, 무슨 사진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 없는 대통령인데 네. 이 수행원들 역시도 좀 다르겠나 싶었던 부분이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G20 정상회의에서 나라도 의전도 개판이었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아주 명장면이 등장을 했어요. 이거 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민망한 소식인데, 이게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통역을 담당하는 수행원이 지금 앞서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이렇게 찍힌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보면은 의전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게 정권 초기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라서 이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본이 안 지켜지나?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특히나 정권 초기에 보면은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같이 걸어가는데 보통 이제 남녀가 서는 자리가 바뀌어 있다든가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가 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이런 모습이 당기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엔 도대체 누가 대통령인 겁니까 도대체? 수행원이 대통령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터져 나오는데 이제는 이 수행원이 앞서서 보안요원들이 가로막는데 그거를 뿌리치고 심지어는 굉장히 불쾌하다는 듯이 한 소리를 하면서 이제 그 보안요원을 이렇게 밀치더라고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누구 말 맞더라 이거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들어가겠다. 대통령 앞서서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의존도 지켜지지 않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실 그 바뀌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의전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전에 정권 초기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네. 당선인 시절이었죠. 예. 그때 그 전임 정부의 실무자들이 의아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수인계 할 부분들도 있는데 왜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지? 특히 의전 부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지금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게 뭐 대통령실 차원에서 뭐 사전에 동선, 의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또 이제 대통령도 멋대로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땐 또 말할 게 있잖아요. 전 정권이기 때문에. 전 정권한테 어떻게 또 묻습니까? 네, 계속 하세요. 문제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계속되는 문제는 또 다른 부분이긴 한데 네. 대통령 의전이라는 것을 이제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신경을 안 썼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 분들한테 이게 좀 취재를 해서 들어본 결과 예. 동선은 짜놓지만 자꾸 그 반대로 나가더라 대통령이. 청개구리 마냥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가고 라인을 다 쳐놨는데도 그것도 뿌리치고 그냥 나가고. 말 안 듣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애초에 이제는 어쩌겠냐 대통령이 그냥 가는 길이 길이겠구나 라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 그럼 같고.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습니까? 반대로. 근데 이번엔 좀 차원이 달랐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리 그래서 이렇게 다 내려놓는다고 해도 대통령이 생각 없는 철부지처럼 행동한다고 그 수행원까지 이렇게 철부지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참 머리가 어지러지한 이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선택을 했는데 이건 중요한 거는 사진이 아니라 나중에 이걸 영상으로 이렇게 찍힌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올라오는데 이 영상을 보면 이 생사장 화면이 나오다가 이 제시가 그러니까요. 되다가 갑자기 이게 소란이 일어나니까 급하게 이제 네. 그
자연 환경으로 바뀌나요? 뭐 자연환경 넘어가요. 행사장 전경으로 사고 바뀝니다. 나면은 화면 조정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듯이. 근데 이제 굉장히 그거를 코믹합니다. 네. 현장에 있던 그 미국 유튜버가 다 찍었어요, 그걸. 그걸 찾아봐야겠군요. 예. 그래서 좀 무슨 개그 프로그램처럼 급하게 넘어가는. 맞아요. 개그 예. 프로도 개그 프로인데 네.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는 건 그거잖아요. 사전에 이미 통역관이 같이 입장한다는 얘기가 됐었다. 네. 근데 그쪽에 있던 그 보안요원들에게 그 의사가 전달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보통 근데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보통 대통령 뒤에 서야죠. 의원님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이 정부 들어서 유독 그런 의전상에 네. 그 실수나 아니면 이제 통상적인 프로토콜과 다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게 아까 그 통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그 날리면 바이든 그 행사장에서 바이든하고 마주쳤는데 통역이 안 왔잖아. 그래서 뒤늦게 통역이 와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바이든 뭐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멋쩍은 듯이 이렇게 막 그 장면 기억나죠? 네. 맞습니다. 그거 있었고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부부가 행사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G20회 일 거야. 네. 다른 정상들 다 나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네. 멀뚱히 앉아가지고 윤 대통령은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빨리 가라고. 나가라고. 그 장면도 기억이 나고 여러 장면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직업 공무원들 특히 이제 의전 같은 경우 외교부 출신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조차도 저런 실수를 하는 거는 예. 긴장감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뭐랄까 기강이랄까 원칙이랄까 이런 게 안 지켜지니까 아니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쓰던 개인 전화 가지고 여기저기 텔레그램 보내고 문자하고 체리따봉 보내고 그러면 대통령실의 보안 의식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오야가 그런데 여기가 오야라는 표현은 좀 저기 한데 보스. 보스가 그런데 밑에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저 군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이런 게 다 밖으로 원래 그런 게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랑 쳤는지도 궁금한 게 정상이 아니야. 예.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누구랑 쳤는지가 나올 거야. 정말. 한 달 안에 나와요. 너무 장담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한 달 안에 나와요. 지금 저 대통령실은 보안 의식이 없어. 예. 결국에는 윤석열은 국정 운영을 자기 집안이라듯이 하잖아요. 그 지난번에 사과하러 나와가지고 이제부터는 부부싸움을 하겠다. 그 집안일이야 집안일 지금 국정이 지극히 사사롭게 저는 거기서 빚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공무원들이 이제 일도 안 하고 네. 대충 그냥 눈치나 보면서 예. 대충 보신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큰 사고가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게 문제지. 임기 말이면 괜찮은데 네. 임기가 이제 절반밖에 안 지났어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공무원들은. 근데 아직도 멀어서 퇴근 시간이. 이제 점심시간 조금 지났네요. 네. 우리 봉건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100번 양보해서 그 실수라고 해서 뭐 실수할 수도 있죠. 네. 물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왜 더 크게 우리한테 와닿느냐라고 네. 했을 때는 지금까지의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실수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은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실수가 아닐 거야라는 국민들의 의심이 누적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G20 정상회의 같은 큰 회의체에 나가서 안 그래도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그 G20 정상 중에 가장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이었나요? 네. 이런 것들 다루면서 이제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반증해낸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국가망신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정상회의 가셔서 네, 우리 봉건 위원장님은 어떤 사진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네.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오, 맞죠? 이게 합니까? 사실 이번 주의 이슈는 네. 아닌데요. 이번 주에 나온 이슈와 관련된 네. 혹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반대되는 모습의 사진이라서 제가 좀 들고 와봤습니다. 오. 네, 제가 가져온 건 대통령실이 이번에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근데 이게 예.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양새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기회마저 날렸다라는 여론에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거 이제 아무래도 어찌됐든 사과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었는데 네. 계속해서 두루뭉술한 답변만을 반복하는 윤 대통령에게
부산일보 기자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사과하는 거냐라고 물었고 이제 윤 대통령은 어찌 됐든 뭐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홍철호 못 대통령 들었냐? 사과했잖아. 이건 그것까지는 안 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아, 네네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네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실의 홍철호 정무수석께서 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또 다른 망언을 또 내뱉었다고 해요. 예. 윤종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 사과한 것이냐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했는데 어떤 질문에 대해 사과한 거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정무수석이라면 옆에서 함께 답변을 준비하는 자리 아니냐 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이 홍철호 수석께서는 여러 가지 또 다시 한번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면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네. 마치 기자가 부모가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대하는 태도로 질문한 것은 기자가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국민을 바라보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태도를 여실히 좀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실의 기자회견, 특히 이번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네. 것들이었고 또 이제 엄밀히 기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기자들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고 또 그 모든 내용들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든 채널에서 방송이 나갔을 텐데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건데 이 여러 가지 태도들이 너무나도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정무수석까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굉장히 국민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렇게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기자회견 태도나 이제 두루뭉술한 답변 등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무례한 태도가 어디까지인가. 사실 대통령 한 명이 정치적인 경험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여러 가지 항변들은 계속해서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네. 뭐 틀린 말도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적어도 홍철호 수석은 달라야 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대통령실 정무를 담당하시는 분이고 네. 또 그분은 국회의원도 오래 하셨고 예. 이런 분인데 적어도 그분만큼은 달랐어야 하지 않나. 그분까지 그랬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추측을 하게 만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요. 의원님, 그 부산일보 기자가 그렇게 말할 거는 뭐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아니 뭐 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본 건 죄 아니잖아요. 아니 정치인들의 사과가 논란을 빚은 적이 많아요. 예. 저게 도대체 사과냐 이렇게 욕을 더 먹거든. 네. 그래서 여의도에는 이제 사과의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오래 묵힌 다음에 뒤늦은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그 즉시 논란이 될 때 사과하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이를 정확하게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는지를 정확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토를 달면 안 돼.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토를 달면, 그러니까 조건을 달면 안 본의 된다는 아니게 게 뭐 본의 아니게 이런 게 이제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날 사과를 보면 아니 하라니까 한다. 근데 실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런 태도였잖아. 그래서 어느 부분을 도대체 사과하시는 거냐 네. 물어봤는데 그 뭐 얘기 못 하고 오히려 그 다음에 박순봉 기자인가요? 경향신문 물어보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뭐 드릴 수 없다. 근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뭐 처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 정부의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해명이 더 논란을 불러요. 참모들의 해명이. 다 엑스맨들이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골프장 그 논란이 됐을 때도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요. 예. 이 양반이 운동을 거의 안 하잖아. 예. 건강이 많이 안 좋대요. 그래서 당신 좀 걷든가 뭐 술을 끊든가 이런 조언을 받았겠지. 술은 못 끊으니까 좀 걷기라도 해야 되겠다. 예. 대통령이 한강 고수비 나가서 걸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골프를 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요. 자연도도 볼 수 있고. 네, 그건 제 추정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좀 운동도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나 뭐 그렇게 골프를 막 집중해서 즐기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럼 국민들이 이해하지 그거 가지고 욕해요? 토요일 날 가서 골프 좀 쳤다는데. 근데 왜 거기다가 무슨 뭐 트럼프가 아무하고나 골프 안 쳐줘. 트럼프는 보기 플레이어들하고 골프 안 쳐요. 그렇죠. 저거 백돌이도 안 된대, 윤석열 네. 대통령은. 자기 술 먹으라고 골프 친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근데 왜 그런 엉뚱한 택도 없는 해명을 하며, 그리고 지금 트럼프 만날 준비를 하는데 골프가 우선이냐고. 대한민국 외교와 경제와 안보의 이 상황이 어떤 그 변수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거 들으면서 더 기가 막히고 허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G20 갔다 오면서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오지 말라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못 만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라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지금 국민들이 여론이 안 좋고 대통령에 대한 인상이 안 좋으면
해명을 하든 설명을 할 때 한 번쯤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만 쳐다보고 해명을 하는 거야.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평상시에 대통령이 했던 말들 있잖아. 내가 말이야, 누구도 만나고 막 이런 식의 이런 얘기들. 거기에 이제 코드를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똥볼을 계속 차는 거고. 예. 아니, 그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 해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면 그 점은 뭐 진위가 이게 아니었고 네. 대통령께서 포괄적으로 국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정 방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앞으로 할 겁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네. 무슨 뭐 불쾌하다는 등, 뭐 예의가 없다는 등 정무수석이 그러게 네. 말입니다. 그래서 네. 나는 그리고 이 사진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제발 이런 거 할 때 이것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아, 요때만 채웠어요, 요때만. 그리고 앉아서 또 풀러. 배가 나와서 그런가? 아니, 배는 나도 나왔는데, 네. 그래도 이거 채우는 게 기본 예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안 고쳐지더라고. 아, 그래서 국민들 앞에 설 준비가 여전히 안 돼 있다. 정권이 2년 반이 지났는데도. 네. 근데 너무 이거는 사소한 거잖아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게 그리고 나서 자기 그 부인하고 그 얘기하면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보니까는 이거 하고 있다고 미쳤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야. 네. 지금 무슨 대국민 잡담입니까? 나는 SNL 코리아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 인사주기 장면은 전 그거였어요. 이제 목이 아프다. 이제 그만하자. 하나만 더 할까? 그래, 하나만 더 하자. 이거 갑자기 대변인이 이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반말로 하니까 이렇게 당황했죠. 예, 당황해가지고 그분 얼마나 어떻게 될지 당황하셨겠어요. 모르는 그 상황을 보면서 기자들도 당황했을 텐데 그걸 TV로 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격이 없는 소통을 네, 좋아한다. 격이 없는 소통을 한다면 대통령은 격이 있게 해야 돼요. 네, 거리감이 있어야지. 음, 대통령이라는 게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권위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그 권위의 권위가 권위주의가 아니야. 예, 국민들이 어쨌든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예. 그런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게다가 최악인 게 뭐냐면 위선도 안 떨어. 나는 위선이라도 좀 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위선을 안 떨어. 너무 적나라해. 네. 그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니까 위선도 안 떠는 거예요. 그게 참 더 화나는 포인트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조언이라는 거는 그거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국어 사전을 좀 다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표현을 또 하는데 너무 똑같은데. 너무 재밌었다. 진짜 똑같은데요? 한마디 한마디를 다 적어놓고 싶었어요. 그 쌍민 씨 어디 술집 같은 데 가서 그거 하지 마. 사람들 술 먹다가 술잔 던져. 근데 아저씨들이 그거 시켜요 저한테. 너무 싫습니다. 네. 한지우 소장님 뭐 스크린 네. 코멘트 할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치 선언을 하기 이전 단계에 본인에서 머물러 있는 듯한 모습이 지금 이번에 아니 대국민 오히려 앞에서 다 그때는 나온 또 거잖아요. 호방했어요. 아니, 지금은 좀 그래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네. 여의도 문법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이제 배울 수 있는 그 시간도 있었고 한데 네.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대통령으로서의 격도 없었고 그리고 하다못해 왜 아까 여의도 문법상에서의 그 사과 이런 걸 말씀해 주셨지만 하다못해 친구나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싸움 일어나면 미안해 하면 뭐라고 합니까? 뭐가? 뭘 잘못했는데? 그 우리 와이프가 많이 하네. 갑자기 이런 말 나오잖아. 갑자기 트라우마 확 올라오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정말 간단한 이 우리가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에서도 나올 법한 사과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우픈 이야기였고 그리고 저는 그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국민담화에서 사과를 한다는 양반이 더 이상 뭔가 이게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싸움을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 나올 법한 그 행동이 뭐 알겠어 미안해 됐어 됐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과 비슷한 뉘앙스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례하면 무례하지. 기자가 무례했다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가. 홍수로서 참 대단하다 싶어요. 네. 보통 정무수석은 이 오해를 풀고 좀 그렇죠. 가자 이런 걸 하는데. 아니, 도무지 이거를 커버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참 이게 복잡합니다. 네. 네. 다음은 금주의 이슈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각자 이제 발제를 할 건데요. 발제를 하고 나서 가장 잘한 발제자에게
이 상품을 수여하는 의원님께 직접 수여하는 제가요? 예. 왜 내가 수여해야 돼요? 연장자이시기 때문에 사진도 찍습니다. 만약에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럼 의원님께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이게 뭐죠? 모바일 강화 두피 샴푸. 네, 아주 알겠습니다. 이거를 하면 알겠습니다. 굉장히 튼튼해지는 모발을 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두 네. 분 다 잘할 텐데 내가 두 분 중에 더 나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거 좀 약간 그런데. 가위바위보에서. 근데 이 두 사람이 예. 굉장히 눌변입니다. 네. 그래요? 지켜보시면 압니다. 자, 그렇다면 한진희 수장부터 한번 발제 네. 출발합니다. 저는 이제 그 국정동력을 잃은 윤석열 정권의 이 공직사회도 지금 일손을 다 놓고 있다. 뭐 네. 이런 소식을 좀 전하고자 해요. 최근에 이제 공무원들이 일에 의욕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내부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기를 좀 꺼려한다. 이렇게 좀 분위기가 만연하다라는 것이고요. 오죽하면 이제 민원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이제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부처에서. 그래서 하늘의 별따기다, 전화를 거는 것조차도. 네. 뭐 이런 건 또 부지기수고, 또 대통령 직속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어떤 프로젝트들, 죄다 지금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상황도 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주요 부처 장관들은 심지어는 뭐 처음에는 이렇게 혼내도 보고 이렇게 또 좀 잘 다독여도 보고 안 되니까 물갈이 시켜보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해외 연수 갔다 온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네. 야, 니들 특혜 받았으니까 좀 고생 좀 해 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인원들을 채우고 있다. 어. 야,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공직사회 전반에 있어가지고 이 정권이 이제는 곧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인식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일을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정권에 밑보이지 말자. 이제 다음 정권에. 이 정권은 이미 끝났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지지율이 실제로 17% 선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0% 안팎으로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회복세 전망은 전혀 지금 어두컴컴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탄핵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지금 계속 뭐 줄줄이 사탕 마냥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괜히 책 잡힐 만한 일을 하지 말자라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웃긴 일례가 하나 있었는데 이를테면 이제 중앙부처의 한 1급 고위 간부가 예. 올해 1월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가실래요?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요즘 허리가 아프고 불면증이 좀 일신상의 있어서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네. 거고. 그러니까 이 밖에도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용산으로 파견 간다라는 것은 이꼴 순장하러 가는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중세시대도 아니고. 실제로 순장조라는 그 네. 키워드가 돌고 있다는 저도 거예요. 들었어요. 실제로 네네네네. 순장조라고 하신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정권의 임기의 마지막 장쯤에, 그러니까 소위 네. 레임덕 시기에 올 이야기들이 어떤 현상들인 거잖아요. 네. 뭐 기피하는 분위기들. 그래서 사실상 식물 정권 수순, 그러니까 이 어떤 탄핵의 수순에 돌입했다라는 그 신호를 공직사회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만 인내심을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저는 공무원들도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잘 버텼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2년 반 동안. 네, 일례로 어제 보니까 이런 곳에서 어떻게 버텼지라고 싶었던 사건이 뭐냐면 중앙일보 기자가 이제 대통령실 권력 실세로 통하는 그 한남동 라인하고 네. 지난해 가을 저녁에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아유 도대체 김건희 리스크 왜 이렇게 통제가 안 돼요?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했다는지 아십니까? 여사가 경국지색이라 그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님을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냐. 또 뭐 대통령께서도 여사를 되게 좋아하지 않냐. 여사님 이렇게 경국지색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질어질한 이야기들이 대통령실의 실세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건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 국정을 운영하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 공무원들을 굴렸으니 진즉에 한계에 달했을 공무원들이 이제는 나도 몰라 배째라고 나서고 있는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하차배를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어떻습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 논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얘기가 나온 지 좀 됐죠. 네. 공무원들이 다 일손 놨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정권이 뭐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저런 정권 내부에 뭐 스캔들이 일어나고 이 문제 이전에 정권이 뭘 목표로 국정을 운영하는지가 불분명해요.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먼저 나서가지고 뭘 할 이유가 없어. 이를테면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힘이 있을 때가 그 임기 초예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의제가 네. 딱 세팅이 돼. 그럼 대통령 의제를 중심으로 정부가 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5년 단위로 의제가 막 바뀌어. 네. 그리고 막 적폐청산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미국 대통령제처럼 8년 중임제를 하면, 그리고 미국은 예측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 양당제의 오랜 전통에 기반해서 트럼프는 좀 예외지. 그 양당제 바깥에 있던 이상한 인물이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을 한 거잖아요. 예. 한번 건너뛰고 한 거지만. 근데 그 전까지는 서로 예측 가능해.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돼도 정책의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통령 의제를 중심으로 그 5년 임기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정권은 의제가 없어.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리고 아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4대 개혁 맨날 얘기하는데 네. 4대 개혁 진행되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돼. 게다가 지금 여소야대 구조에서 국회랑 일을 같이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돼요. 네. 근데 그걸 거부하잖아. 부정하고. 네. 현실을 부정하잖아.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딱 봐도 이 정권 내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왜 굳이 나서가지고 이유가 없어. 그런데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뭐 참이슬 도수까지 내려가면 뭐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참이슬 정권이잖아. 17도. 빨간 뚜껑 정도는 가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권의 공기를 가장 예민하게 맞는 사람들이 직업 관료들이고 공무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직업 관료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 네. 이 정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데 지금 이미 이제 이 정권 말기 네. 거의 파장 분위기가 온 거야. 임기 반밖에 안 지났는데. 남은 2년 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이지. 네.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제 일 안 하고 뭐 하자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계속 다 이제 변명하고. 핑계만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런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거 공무원들이 또 귀신이에요. 안 되는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 두력이 있잖아요 또. 100가지 예. 1000가지도 만들어낼 수 있어. 네. 게다가 야당이 뭐 예산도 깎고 이러니까 잘 됐지 뭐. 예산도. 그래요. 우리 홍근혜 위원장님 뭐 안 할 돼. 말씀입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당연하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공무원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왜 우리 직장인한테 이제 뭐 저기가 되는 거는 봉급하고 승진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지금 보면 예전 같으면은 찾아서라도 갔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싶어 하셨던 분이 승진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다했다. 라는 거잖아요. 네. 정말 천국이 그냥- 지옥으로 보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정말 우리의 일상에 미쳐봤을 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저 같아도 별로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보면 아니 얼마나 가서 힘든 일만 하고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없고 이렇게 무언가를 기획해서 나라를 위해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호평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무원들도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봉건우 위원장님이 주제를 한번 열어주실까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떠들썩하게 나온 당원 게시판 이거 논란 관련해서 한번 네. 가져와 봤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이거?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이제 진입니까 아닙니까? 누구요? 전 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이제 한동훈 네. 대표와 그 가족들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 뭐 이런 건데요. 이제 한 대표의 장인, 장모, 모친, 배우자, 딸 이분들과 동일한 이름으로 1, 2년 사이에 900여 건. 제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이거 예.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900여 건의 게시글이 발견이 됐다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은 책임당원, 더불어민주당으로 치면 권리당원 뭐 이런 건데 실명 인증을 거친 뒤에만 게시글을 쓸 수가 있고 또 이게 익명 게시판 성격이라 작성자 이름은 성씨만 저는 이제 봉씨니까 제가 쓰면 다 티가 나니까 저는 못 쓰겠죠. 복만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복만 네, 될. 그쵸. 네네네. 근데 다만 이제 이걸 이름을 검색창에 직접 입력을 하면 그 사람이 쓰는 글은 나오는 이게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유튜버가 이걸 공개하면서 좀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 내에 있는 여론 조작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수적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분들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이걸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건 정치인들의 비판이죠. 여권 정치인들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게시판 관리 주체가 국민의힘 홍보국인데
홍보국장의 작성자를 확인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경찰 수사까지 가게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지난 1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반발을 이어갔다고 하고 김기현 전 대표, 권성동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당무감사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친한계 측은 당무감사는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은 기본적으로 익명 게시판인데 여기서 대통령이나 여사를 비판한 것이 잘못된 건가? 그리고 비판글이 있다고 해서 당무감사라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일단은 내봤고요. 사실 어찌 보면 이거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900개 가까운 글을 한 대표 가족이 썼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예. 어찌 보면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익명이 보장되어 있는 익명 게시판. 이 익명으로 하는 것들은 다 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보장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글 쓴 사람을 이렇게까지 당무감사까지 해서 잡아내겠다는 목소리를 국회의원, 시장 이런 분들이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익명성에 대한 것들에 고민이 많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 비판하면 안 된다는 무슨 법이라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당무감사 거리가 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저는 그거에 대한 일단 의문도 있고, 또 이런 거 가지고 개파 가등 만들려고 하고 글 쓴 사람 찾아내겠다고 하고 이러는 것들 사실 조금 좀 창피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이거는 국민의힘의 생체 드루킹 사건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체 드루킹. 그런 말이 있었군요. 네. 어떻습니까? 이거 민주당 쪽에서는 듣기 좀 거북할 수 있지만. 네. 근데 저거 뭐 예. 누워서 침 뱉기 아니에요? 저거 서로 밝혀봐야. 네. 저거 원래 이제 정당의 당원 게시판이라는 건 약간 그 하수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요. 뭐 별의별 서로 간에 이제 욕도 있고. 해방구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너무 심하니까 네. 한 사람이 하루에 3개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완전히 도배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저걸 뭐 업무방해라고 보기도 어려워. 그런데다가 뭐 대통령 욕했다고 뭐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그게 뭐 징계 사유가 됩니까? 말도 안 되고. 근데 굳이 저걸 갖다 저렇게 들추는 이유는 결국에는 상호 간의 불신, 그 상호 간에 어쨌든 그 뭐랄까요,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지. 친윤, 친한 이래가지고 아마 외부 유튜버들이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 보수 유튜버들, 유튜브 코인팔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지난 전당대회를 계기로 어쨌든 한동훈에 대해서 네. 무슨 좌파다, 뭐 하여튼 반윤이다, 네.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제 이상한 거는 뭐 저걸 가지고 당무감사 수사 다 해봐야 별 실효적인 결과가 없을 텐데, 이상한 건 한동훈 대표의 태도죠. 그 사람은 시시비비를 이렇게 막 가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발끈하잖아요. 예. 뭐 자기 아닌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예.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조용하잖아요. 네. 예. 결국엔 했구나. 뭔가가 있구나. 했나 했어 이런 거 있잖아. 했어. 이 느낌을 주는 거잖아. 그걸 본인이 했든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했든 아니면 누구한테 맡겨서 가족들의 신상을 위탁을 해서. 네, 댓글팀처럼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딴 거는 뭐 제가 보기엔 별로 실효성이 없고, 한동훈 대표가 이쯤 되면 밝혀야지, 책임 있게. 사실은 이런 거고, 뭐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 부적절했다. 아니 그렇다고 뭐 한동훈 물러나라 그럴 거예요. 지금 물러나면 대안도 없어, 국민의힘. 다만 이 쪽팔림은 잠깐인데 이걸 계속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시시비비 분명한 한동훈이 왜 이 얘기는 가만히 있을까? 그게 전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와 다르면 뭔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딱 한동훈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와이프가 한 건지, 뭐 아들이 한 건지, 네. 아니면 직접 본인이 반신욕하다가 생각나가지고 나와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누가 했든 간에 네. 이게 법적인 문제거나 뭐 징계 문제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뭔 얘기가 있어야지. 이 논란도 논란인데 이 구도가 참 기가 막혀요. 이준석, 장예찬 이 두 분이 약간 동맹처럼 돼버려가지고 그러게요. 네. 2년 만에 연락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이러면 어쩌면 윤석열, 이준석이 연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적에 적은 친구라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참 그래요. 예.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 당당하게 SNS를 해야지 왜 숨어서 합니까? 비열하게 대표자만 처벌하는 거 어떠십니까?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대표자만 처벌하는 거는 적절한 방식입니까? 이제? 그 대표자가 누구? 그러니까 대표자만 그러니까 가족을 다 이제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으니 네. 몰아주기. 저도 이제 몰아주기 네. 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알고 조국 물어본 수사 거긴 때도 한데. 그랬잖아. 조국 네. 장관 수사 때도 내가 입장을 밝혀서 조국 수홍이라는 어떤 불명예를 얻으면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난 아직도 그 입장 견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자 처벌하면 누굴 처벌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알고 물어본 거긴 하거든요. 네. 이게 누가 대표자가 되는지에 따라서 더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이건 있고. 알고 한 거예요? 모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제 얘기를. 대표자가 만약에 여기서 칭하는 대표자가 한동훈 대표시라면 네. 본인이 이제 계정을 이렇게 다 바꿔가면서 네.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여기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어떤 SNS 성향상 한 대표를 노린 거 한 그래, 거라고 뭐 그렇지 않을까 추측을 좀 싶은데 해보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여당 대표라는 분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까 왜 웃어요?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저는 보니까 아까 전에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내기 걸기도 하고 고소 걸기도 하는 한동훈 대표지 않습니까? 나오면 장관직을 저랑 걸고. 장관직을 걸고 내기하실래 약간 이런 식으로도 얘기한 바가 있었죠. 근데 이걸 시점을 보면은 공교롭게도 참 이게 특이한 특이점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거 당원 게시판에 하루에 글 3개 올리기 이전 단계에서 막 네. 40몇 개 올렸던 그 글 주인공. 이게 진은정 검사의 진은정 변호사죠. 진은정 변호사의 모친인 최 씨와 동의를 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하루에 이제 3개씩 올라오는 걸로 이제 제한이 되고 난 이후에는 갑자기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 예를 들어 그 진은정 변호사의 부친 이름 뭐 또는 진영구. 네, 진영구죠. 진영구 전 검사. 그리고 뭐 아들 이름, 딸 이름도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진은정 변호사의 이름도 이제 또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요게 이제 전과 후로 이런 시점에서의 변화도 분명히 존재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게 밝혀지고 나서 한동훈 대표의 그 태도의 좀 변화도 있어요. 이전에 이제 용산을 향해서 상당히 좀 공격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스탠스가 바뀌어서 용산을 좀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런동훈이라는 지금 별칭도 붙지 않았습니까? 네. 도망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걸 보면 요즘에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불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당원 게시판에다 글을 올린 수준이 아니라 저거를 이제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 대포폰을 썼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한동훈이 이거 불법적인 영역대에서 위법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명예로운 퇴진만이라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용산에 수그리고 들어갔을 가능성 이런 것이 지금 같이 거론이 되고 있죠. 한동훈 대표가 평소에는 이런 태도 아닙니까? 생중계로 재판 한번 보시죠. 이러다가 판사가 엇박한다고 재판 결과 바뀝니까? 판사가 엇박하지 마시죠. 이러다가 또 질문을 또 받으면 네. 그 댓글 관련해서 질문 받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러고 또 가는. 예. 여기서는 또 굉장히 사일런스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들려온 게 하나 있다라고 하면 예. 지금 요거를 어쨌든 본인이 혐의를 벗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거 누구한테 SNS를 보면 이상한 딴 글을 올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독박을 씌우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게 또 아들이 했다라고 지금 넘기려고 한다는 얘기가 보이더라고요. 아들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일 거예요. 중학생인데 에이, 그 순간을 그러니까 모르달라고. 설마하니 그러겠는가 아들 팔아 넘기겠나 싶긴 한데 그런 네. 얘기도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돈다 이런 거죠. 그럴 리는 없겠죠? 왜냐? 글쎄요, 뭐 저게 이제 뭐 그냥 진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입장을 밝히든가, 뭐 경위를 밝히든가. 골든타임이 좀 지난 건 맞죠? 네, 예. 뭘 해야지 그냥 진화는 안 될 것 같고. 아니, 친윤들이나 홍 시장님 같은 분들이 보기에는 한 건 잡은 거잖아. 그렇죠. 저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되건 네. 아니건을 떠나서 네. 이걸 가지고 계속 어쨌든 그 당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할 거고, 용산 입장에서도 뭐 하나 걸렸으면 싶었는데 네. 뭐 하나 걸린 거잖아요, 지금. 잘 된 거죠. 그러니까 궁지로 몰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뭐 별거 아닌 문제란 별거 아닌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계속 저렇게 침묵하고 마치 그냥 뭐 그 미궁에 빠지는 듯한 예. 이 진위가
이렇게 가면 한동훈 대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코너에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끊어야 된다. 아들한테 넘기든 뭐 네. 부인한테 넘기든 뭐 하여튼 끊어야지. 아니면 본인이 뭐 미안한데 내가 심심해서 좀 했다라고 하든지. 근데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냐. 네. 그 본인 그런 거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한동훈 그러니까요. 대표. 수사 결과 나왔는데 갑자기 가족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 또. 안습 아닙니까, 그럼 또? 그거를 밝히려면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그 서버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보존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는 게 이제 그냥 당사에 막 가서 예. 상자 들고 가서 이것도 압수수색이지만은 예. 좀 내달라 자료를. 아. 그럼 당이 협조해서 내주는 것도 압수수색이라고 불러요. 내줄지 안 내줄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게 좀 계속 이렇게 그냥 가면 예. 오히려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예. 어떤 식으로든지 끊어야 된다. 근데 뭐 지금 친한이라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 저걸 왜 들추냐, 예. 들춰서 뭐 하려고 저걸 들추냐, 예.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미 들춰졌어.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입 달린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있고 예. 게다가 그냥 장해찬이가 예. 할 일도 없잖아. 장해찬이가 이거 가지고 죽자사자 물고 늘어지면 예. 언론은 이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계속 기사가 돼. 싸우니까 또. 뭘 끊어야 돼. 예. 국민의힘 이 홍보국장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예. 아니 사실 내부망을 보면 그냥 보이거든요.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두 분의 발제를 들어봤고요. 이 두 분 중에서 가장 좀 흥미로웠던 발제 좀 꼽아주시면 네. 이거를 좀 그분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흥미롭게도 모래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시간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렇습니까? 근데 한 분은 시간 내에 발제를 했고 한 분은 네. 시간을 초과했어요. 준법의식. 그래서 시간 내에 발제를 하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굽니까? 한진영 장님. 저인가요? 우리 감사합니다. 공보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시간 준법 투표 아니 다른 준법 변별력을 내가 갖기가 어려웠어요. 아이, 네. 그 변별력으로 애초에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한 분이 시간을 어기더라고. 거의 그래서 수의복을 입었습니다. 그 양심냉장고입니다. 거의. 투철한 준법 정신을 바탕으로. 양심냉장고. 그래요.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는 사실 뭐 우리 이 존경하는 김미진 작가께서 오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판도라 때 또 인연이 있어서 네. 그냥 와봐라 뭐 하는지도 몰랐어. 그냥 와봐라.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속으셨군요. 네. 왔는데 와서 또 이렇게 상민 씨도 보고 네. 또 이 두 분 이 패널들하고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고 제가 원래 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반응이 저런 반응이에요. 근데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니까 네. 나도 모르게 말이 많아졌는데 아무튼 뭐 재밌었습니다. 네. 앞으로 승승장구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같이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오래 이제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같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투머치 토커가 너무 많잖아요. 많죠. 예, 그분들 때문에 빛을 못 보신 게 아닌가. 네. 장성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김준일 이런 분들. 네. 아니 네. 또 내가 약간 좀 그런 데서는 무게를 잡느라 성철이 준일이하고 비슷하게 하면 안 예. 되니까. 그분들이 너무 기가 세요, 또. 서로 막 으르렁 대니까. 정답이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당당한수 어떠셨는지요? 오늘 당당한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